숲 해설가와 함께한 숲과 나무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황우림 선생님의 책 숲을 듣다의 두 번째 이야기로 나무의 겨울나기와 환경과의 상생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겨울을 앞두고 김장 등의 월동 준비를 하듯 나무들도 겨울을 날 준비를 합니다. 여름의 절정인 7, 8월까지 활발하게 나오던 성장 호르몬이 9월부터 먹게 되는데 차후 나뭇잎을 떨어뜨리기 위해 잎과 가지가 연결된 잎자루의 끝부분에 떨겨층을 만듭니다. 최저 기온이 5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만 소모하는 잎은 필요가 없게 되어 잎으로 보내는 수분과 영양분을 줄이게 되면 잎의 엽록소가 조금씩 파괴되면서 단풍이 들게 됩니다. 이어서 기온이 내려가면 떨겨층의 세포벽을 녹이는 효소가 분비되어 떨겨층이 녹음과 동시에 잎이 가지에서 분리되어 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침엽수는 화렵수보다 더 정교한 방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엽수는 햇빛만 있으면 온도가 낮더라도 초겨울이든 초봄이든 관계없이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무들에게는 얼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수액의 흐름을 차단하고 세포에서 물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세포에 수분이 거의 없으니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부동액을 만드는 것입니다.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는 자동차 부동액이 빙점을 낮추듯이 식물들도 당분 등을 합성해서 세포 내의 수분이 어느 온도를 낮춥니다. 단풍나무의 고로쇠 수액 등이 대표적이며 사과나무, 장미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동액을 만들어 빙점을 낮춘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에서 배우는 생명 존중 사상.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과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만이 자연에서 이성을 갖는 존재이고 이성이 없는 자연은 인간을 위한 이용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슈바이츠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라고 했으며 레오폴드는 대지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우리 선조들에게는 요즘 말로 환경윤리에 입각한 생활의 지혜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까치밥, 고수레, 콩 3개를 심는 이유, 모깃불, 스님들의 바로공양, 상생과 생명 존중의 가치가 깃든 속담 등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삶의 방식이지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생태 중심의 사고들입니다. 까치밥은 상생의 가치를 담은 대표적 민속 문화로 감을 딸 때 전부 따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를 까치밥으로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까치밥을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던 돌아가신 할머님이 생각납니다. 그런가 하면 정월 대보름에는 까치와 까마귀에게 밥을 주는 풍속도 있습니다. 찰밥과 나물, 약식을 지붕이나 담장, 나무 위에 조금씩 올려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농부는 콩을 심을 때 3개씩 심는데 하나는 새의 목, 다른 하나는 땅속 벌레의 목, 나머지 하나는 심는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즉 사람 안에 하늘과 땅이 있다는 천지인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데 당군 왕검의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고스레는 일종의 민간 신앙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주목할 점은 고스레의 음식을 신이 먹는 게 아니라 벌레나 짐승들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이나 벌레와도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남겨놓은 김치로 바루를 깨끗이 닦아 먹는데 이것은 바루공양이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정결공양이기 때문입니다. 바루공양은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자연과 내 몸이 관계를 맺는 거룩한 의식이고 전통이며 환경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지니고 다닌 지팡이 중 석장이라는 지팡이의 머리 부분에는 6개의 고리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는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등 6도를 제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 생활에서는 수행자들이 길을 갈 때 석장을 올려주면 짐승과 곤충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곤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충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충문에는 해충들은 쫓아주시되 그 종자만은 남겨두시길 비나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작은 벌레나 생명도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 전통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꾼들은 나무를 베기 전에 나무에게 절을 하고 도끼 들어가요 라고 고함을 친 뒤 도끼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무에게 미안함을 표함과 동시에 나무가 너무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송편을 만들 때 꼭 어두워진 뒤에야 솔잎을 땄는데 그것도 도둑질을 하듯이 매우 조심스럽게 땄다고 합니다. 밝을 때 솔잎을 따면 소나무가 겁을 먹고 아파하기 때문에 소나무가 잠든 틈에 살그머니 솔잎을 따야 덜 미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의 환경윤리와 생명존중 사상을 본받는다면 더욱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 점점 우리의 가슴 깊숙이 물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 정원 라일락 중간 가지에 3번부터 쌍살벌이 집을 짓고 새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새들의 눈에 띄지 않게 꼭꼭 감추어 놓고 살펴보고 숨겨주었지요. 왜냐하면 벌들이 떠나가고 빈집이 되면 우리 손주 재홍이와 재현이에게 재미난 이야기거리와 쌍살벌의 집 모양, 생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 살펴보니 안타깝게도 벌써 눈치 빠른 어떤 녀석이 먼저 실례를 했네요. 아마도 낙엽이 져서 쌍살벌 집들이 훤히 드러나 보였나 봅니다. 지금까지 쪽동백숲에서 책 읽는 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